안녕하세요. DSB 연구실 박사과정 최희정입니다. 오늘 공유드릴 논문의 제목은 A Unified Model for Multi-Class Anomaly Detection입니다. 이 논문은 2022년 뉴립스 스포트라이트로 억셉이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인트로덕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방법론 설명에 앞서서 먼저 태스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의 제목에서 멀티클래스 어노말리 디텍션이라는 새로운 태스크가 이제 등장을 했는데 이 태스크가 기존의 어노말리 디텍션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치 탐지 방법론들은 정상 데이터의 분포를 모델링하고 이러한 분포를 기반으로 이상치를 탐지하기 때문에 정상 데이터의 컴팩트한 바운더리를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에 그림에서 보시면 이렇게 초록색 클래스의 데이터에 대해서 동그라미로 표시된 정상 데이터와 세모로 표시된 이상치 데이터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상치 탐지 방법론들은 정상 데이터의 분포를 잘 찾아서 이 이상치와 이상치와 그다음에 정상 데이터를 구분할 수 있는 점선에 해당하는 바운더리를 찾는 것이 이제 중요한 목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기존의 이상치 탐지 방법론들은 만약에 그림과 같이 초록색 클래스 그리고 파란색 클래스 여러 개의 클래스나 또는 오브젝트가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이 각각의 클래스나 오브젝트에 대해서 각각의 개별적인 디시전 바운더리를 학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러한 방식을 원 클래스 원 모델 방식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오른쪽의 그림에서처럼 이제 하나의 오브젝트가 있을 때 그 오브젝트의 정상과 이상치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1이라는 개별적인 모델이 필요하게 되고 두 번째 이런 헤이즐넛에 대한 그 이상치를 탐지하기 위해서는 이 헤이즐넛을 위한 개별적인 독립적인 모델인 넷2를 학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논문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멀티클래스 어노말리 디텍션이라는 것은 기존의 이상치 탐지 방법론들이 클래스의 개수가 증가하면은 큰 메모리가 소모되고 그 다음에 다양한 특징을 가지는 정상 데이터의 분포 추정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에 이제 집중을 해서 이러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태스크인 멀티클래스 어노말리 디텍션을 제안하고 그 다음에 해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멀티클래스 이상치 탐지는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파란색에 해당하는 클래스와 초록색에 해당하는 클래스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두 가지 클래스에 대해서 각각 바운더리를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클래스에 해당하는 정상 데이터를 전부 아우를 수 있는 하나의 바운더리를 이제 학습을 하게 되고 그 바운더리를 공유해서 이제 통합적인 모델을 가지고서 여러 개의 클래스에 해당하는 이상치 탐지도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는 이제 태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 아까 이전 장표에서는 이제 각각의 클래스와 이미지별로 그 독립적인 모델을 학습했다라고 한다면 멀티클래스 어노말리 디텍션은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모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모든 정상 데이터를 하나의 네트워크에 학습을 함으로써 모든 클래스에 대한 그 이상치 탐지를 단 하나의 모델로 수행하는 이제 태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멀티클래스 어노말리 디텍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봤고 기본적으로 이제부터는 어노말리 디텍션이 어떻게 수행되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어노말리 디텍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 카테고리 중에 하나가 리컨스트럭션 베이스드 어노말리 디텍션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 이상치 탐지에서는 인풋을 복원하는 과정, 즉 리컨스트럭션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상 데이터의 분포를 학습하는 이제 이 리컨스트럭션 기반의 방법론들이 널리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방법론들은 정상 데이터의 분포를 학습한 모델이 정상 데이터로부터 구분되는 샘플을 잘 복원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서 복원 에러가 큰 샘플을 이상치로 탐지하는
원리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리컨스트럭션 기반의 방법론에서는 아이덴티컬 숄트컷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아이덴티컬 숄트컷이라는 문제는 모델이 인풋을 복제해서 아웃풋을 도출하는 것처럼 학습이 되어서 기존의 리컨스트럭션 기반의 이상치 탐지 방법론들에서 가정하고 있는 노말과 앱노말 샘플들을 이제 구분해서 이제 앱노말 샘플은 굉장히 잘 복원하지 못하고 노말 샘플은 잘 복원할 것이다 라는 이제 가정에서 위배되는 노말과 앱노말 샘플을 모두 다 잘 복원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아이덴티컬 숄트컷은 리컨스트럭션 베이스드 어노말리 디텍션 방법론들이 원래는 정상 데이터는 잘 복원하고 이상치 데이터는 잘 복원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가정에서 이상치 탐지를 수행을 하게 되는데, 모델 자체가 인풋을 거의 복제하다시피 아웃풋을 도출해 버려서 정상과 이상치 데이터를 모두 잘 복원해 버림으로써 이상치 탐지에 실패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클래스 어노말리 디텍션에서는 정상 데이터의 분포가 여러 클래스의 정상 데이터를 함께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어노말리 디텍션보다 더 분포가 복잡해져서 이러한 아이덴티컬 숄트컷 문제가 더 심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기존의 이상치 탐지 방법론들이 두 가지 한계점을 가진다라고 지적을 해서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기존의 이상치 탐지 방법론들은 각각 다른 오브젝트에 대한 이상치 탐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모델을 구축해야 하므로 메모리 문제가 발생하고 다양한 특징을 가지는 정상 데이터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첫 번째 한계점과, 널리 사용되는 리컨스트럭션 기반의 이상치 탐지 방법론들은 아이덴티컬 숄트컷 문제로 인해서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라는 두 번째 한계점을 가진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기여점을 가지는 이상치 탐지를 위한 통합 구조인 UniAD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UniAD는 멀티클래스 이상치 탐지 모델로 클래스 개수에 관계없이 이상치 탐지를 위한 단 하나의 통합 모델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클래스에 마다 개별적인 모델을 구축해야 하는 메모리 문제를 방지할 수 있고, 더불어서 이러한 성능이 세퍼레이트 케이스, 즉 기존의 이상치 탐지에서 사용하는 그 방식과 성능이 유사하다라는 점에서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기여점 같은 경우에는 UniAD는 아이덴티컬 숄트컷을 보완할 수 있는 레이어 와이즈 쿼리 디코더와 네이버 마스크드 어텐션, 마지막으로 필처 지터링을 제한 또는 활용을 함으로써 리컨스트럭션 기반의 이상치 탐지 방법론이지만 아이덴티컬 숄트컷이 발생하지 않음으로써 멀티클래스 이상치 탐지를 잘 수행할 수 있는 모델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UniAD 방법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탐색하고 그 문제를 보완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제 두 가지 흐름으로 논문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논문에서 가장 큰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아이덴티컬 숄트컷 문제를 해결을 해서 리컨스트럭션 베이스드 어노말리 디텍션 방식으로 멀티클래스 이상치 탐지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문제 탐색 단계에서는 MLP, CNN 트랜스포머와 같이 이상치 탐지에서 백본 모델로 사용되는 이 세 가지 모델들의 아이덴티컬 숄트컷 발생 정도를 확인하고 그 성능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나서 트랜스포머의 어텐션 레이어가 러너블 쿼리 임베딩으로 인해 아이덴티컬 숄트컷 문제가 가장 적게 발생한다는 것을 실험과 이론적으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탐색 단계에서 트랜스포머의 어텐션 레이어를 이제 아이덴티컬 숄트컷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어떤 기본적인
기초 모델로 삼는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 보완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 트랜스포머의 아이덴티컬 숄트컷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총 3가지 방식으로 문제를 보완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어텐션 레이어의 아이덴티컬 숄트컷을 개선하기 위해서 쿼리 임베딩의 사용을 극대화한 레이어 와이즈 쿼리 디코더를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슷한 주변 정보의 복제로 인한 무분별한 리컨스트럭션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이버 마스크드 어텐션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리컨스트럭션의 성능 향상을 위해서 디노이징 태스크를 위한 피처 지터링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탐색 단계에서는 어노말리 디텍션에서 자주 사용되는 백본 모델 중에서 트랜스포머가 러너블 쿼리 임베딩을 사용하면 아이덴티컬 숄트컷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발견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가능성을 기반으로 총 3가지 단계를 통해서 이 아이덴티컬 숄트컷 문제를 해결하고 멀티클래스 이상치 탐지를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제 탐색 단계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는 MLP CNN 트랜스포머, 즉 이 어노멀리 디텍션에서 백본 모델로 많이 활용되는 이 3가지 모델의 아이덴티컬 숄트컷 발생 정도를 확인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 3가지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CNN 같은 경우에는 레지넷 34 구조에서 컨볼루셔널 레이어의 스트라이드와 채널 디멘전을 수정한 구조를 사용을 했고요. 트랜스포머에서는 4레이어 인코더와 그다음에 4레이어 디코더로 구성된 구조를 사용을 했고 이 중에서도 바닐라 트랜스포머의 첫 번째 디코더에서 쿼리 임베딩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MLP에서는 바닐라 트랜스포머에서 어텐션 레이어를 리니어 프로젝션으로 변경한 구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 세부적인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 리컨스트럭션 베이스드 어노말리 디텍션에서 지금 아이덴티컬 숄트컷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백본 모델을 리컨스트럭션 기반으로 이제 구축을 해서 이 아이덴티컬 숄트컷이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확인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실험 부분에서 정량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MLP CNN 트랜스포머를 활용한 리컨스트럭션 베이스 라인을 MVTech AD 유니파이드 케이스에서 학습하면서 10에폭마다 이제 총 3가지 지표를 측정을 했습니다. 3가지 지표를 이제 설명드리기에 앞서 유니파이드 케이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MVTech AD에는 총 15개의 카테고리에 대한 데이터가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어노말리 디텍션 논문에서는 이 15개의 카테고리에 대해서 각각 어노말리 디텍션 모델을 학습을 하고 각각에 해당하는 어노말리 디텍션에서 성능을 도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 거를 여기서는 이제 세퍼레이트 케이스라고 명명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장표에서 보이시는 유니파이드 케이스라는 실험 세팅은 이 15개의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정상 데이터를 모두 다 통합해서 이 모델을 학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인퍼런스 단계에서는 이 15개의 카테고리에 대한 정상과 비정상 데이터를 모두 다 한 번에 넣어서 각각의 이미지가 이상치인지 아닌지를 도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달라지는 세팅은 데이터를 통합해서 넣는 것이냐 안 넣는 것이냐에 따라서 각각 세퍼레이트와 유니파이드로 나누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의 측정한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장표에서 보이시는 그래프에서 보이시는 파란색에 해당하는 것은 모델이 학습됨에 따라 10의 폭 간격으로 트레인 데이터셋에 대한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확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스는 정상 데이터에 대한 리컨스트럭션 로스이기 때문에 각각의 모델이 에폭이 지남에 따라서 얼마나 정상 데이터를 잘 복원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지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미지 AUROC인 초록색에 해당하는 지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 테스트 데이터셋, 즉 정상과 이상치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 테스트
데이터 셋에서 이 어노말리 디텍션에 대한 AUROC를 도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노말리 디텍션이라는 것은 각각의 이미지가 정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레이블의 정보를 사용해서 이제 도출한 평가 지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빨간색에 해당하는 픽셀 AUROC의 경우에는 정상과 이상치로 구성되어 있는 테스트 데이터셋에 대해서 어노말리 로컬라이제이션을 수행을 하고서 AUROC를 도출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노말리 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은 각 이미지에서 각각의 픽셀이 이제 정상인지 비정상인지에 대한 여부를 도출해서 AUROC를 계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지표를 측정했고, 지금 이 세 가지 MLP, CNN, 트랜스포머 세 가지 그래프에 대해서 보시면은 모든 모델이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서 파란색에 해당하는 로스가 줄어드는 것을 통해서 정상 데이터를 잘 복원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치 탐지 성능에 해당하는 그 초록색과 빨간색에 해당하는 이미지 AUROC와 픽셀 AUROC는 일정 수준에 도달한 이후에는 하락하는 것을 통해서 정상 데이터를 잘 복원하고 있지만 비정상 데이터도 함께 복원하는 함으로써 이상치 탐지 성능이 하락하는 것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아이덴티컬 숄트컷이 발생한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성적으로도 아이덴티컬 숄트컷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확인을 했는데요. 일단 어노말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가장 왼쪽에 있고, 요 빨간색 테두리로 이루어져 있는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어노말리 로컬라이제이션을 잘 해야 하는 어노말리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른쪽에 각각 MLP, CNN, 트랜스포머를 통해서 이 인풋으로 들어간 이상치 이미지를 복원한 결과를 이제 도시해 놨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리컨스트럭션 베이스드 어노말리 디텍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 어노말리에 해당하는 부분은 잘 복원하지 못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리컨스트럭션 베이스드 어노말리 디텍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상치 이미지는 잘 복원하지 못하고 정상 이미지만 잘 복원한다는 가정하에 이상치 탐지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러한 가정을 기반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MLP, CNN, 트랜스포머는 모두 다 사실 이상치에 해당하는 그 부분을 잘 복원하는 문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성적으로도 아이덴티컬 숄트컷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를 조금 비교해 보면 이미지상에서 조금 자세히 보시면 보실 수 있는데, 요 MLP와 CNN보다는 트랜스포머에서 그래도 그나마 상대적으로 아이덴티컬 숄트컷의 발생 정도가 경미하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페이지와 11페이지에서는 문제 탐색 과정 중에서 MLP와 CNN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구축한 리컨스트럭션 베이스라인이 어노말리 디텍션에서 어떠한 아이덴티컬 숄트컷이 발생하는 것과 그 중에서도 트랜스포머가 상대적으로는 그 아이덴티컬 숄트컷 문제의 발생 정도가 적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이거를 조금 더 이론적으로도 접근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먼저 MLP를 구성하고 있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의 이론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각각의 MLP의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는 제가 지금 레이저 포인트를 놓고 있는 것처럼 Y는 이미지 X 곱하기 가중치 W 그리고 더하기 바이어스 B로 구성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리컨스트럭션 베이스드 베이스 라인이 인풋과 아웃풋을 동일하게 이제 복원하도록 학습한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이 W에 해당하는 가중치가 그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이고 바이어스에 해당하는 B가 0으로 수렴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 Y가 X로
그대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발생을 해서 오브젝티브 펑션에서 그 푸시하고 있는 이제 포싱하고 있는 그 X와 Y가 동일해지는 과정을 거치지만 사실 저희가 예상했던 어떤 정상 이미지의 분포를 잘 파악해서 그 인풋을 잘 복원하는 것과 거리가 먼 숄트컷을 학습한다,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쪽에서 실험적으로 MLP가 지금 리컨스트럭션 베이스라인 상위에서 아이덴티컬 숄트컷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실험적으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이론적으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의 측면에서도 이론적으로 살펴보면 이 모델이 학습할 수 있는 숄트컷 자체가 존재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CNN의 경우에는 사실 원바이원 커널로 구성된 컨볼루셔널 레이어가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와 동일을 하기 때문에 그것보다 조금 더 표현력이 풍부하고 복잡한 N/N 커널은 숄트컷을 학습할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론적으로 CNN에서도 아이덴티컬 숄트컷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앞쪽에서 트랜스포머가 그 쿼리 임베딩을 첫 번째 디코더에 추가해서 학습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쿼리 임베딩을 사용한 트랜스포머의 어텐션 레이어를 살펴보면 일단 식으로 살펴보면은 Y는 소프트 맥스에 그 러너블한 쿼리 임베딩이 있고 이미지인 X 그리고 그걸 이미지의 채널에 해당하는 걸로 스케일을 해준 후에 이거에 소프트맥스를 걸어서 최종적으로 X에다 곱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텐션 레이어라고 보시면 이 Y가 지금 이 소프트맥스의 Q 곱하기 X 트랜스포즈 나누기 루트 C, 루트 채널에 대한 부분이 I로 매핑이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 Y는 또 X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인풋으로 넣은 정상 이미지가 그대로 Y로 도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쿼리 임베딩을 사용한 트랜스포머의 어텐션 레이어에도 사실 이러한 숏컷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숏컷의 의미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 이 소프트맥스의 쿼리에다가 X 트랜스포즈를 곱한 것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쿼리와 그 다음에 X 트랜스포즈를 곱한 것이 굉장히 굉장히 유사도가 높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쿼리에다가 X 트랜스포즈 이미지에 대한 정상 이미지와 쿼리를 곱한 것이 결국은 값이 커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더 해석해보면 쿼리 임베딩 Q와 정상 이미지인 X 플러스의 유사도가 높다라는 것으로 이 숏컷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숄트컷에 대해서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이 트랜스포머의 경우에는 어텐션 레이어의 숄트컷이 쿼리 임베딩 Q와 그 다음에 정상 이미지 X 플러스의 유사도가 매우 높은 것이라는 것을 고려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숏컷을 고려하게 되면 결국은 이 러너블한 쿼리 임베딩이 정상 이미지와 유사도가 높기 때문에 이상치 이미지와는 유사도가 낮아서 이 소프트맥스 값이 사실은 I에 가까워질 수 없기 때문에 Y를 X 플러스로 이제 도출하는 일이 없을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MLP와 CNN 트랜스포머를 활용한 리컨스트럭션 베이스라인 모두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모델이 아이덴티컬 숏컷을 학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트랜스포머의 경우에는 어텐션 레이어의 숏컷이 쿼리 임베딩 Q가 정상 이미지 X 플러스와 유사도가 매우 높아지는 것이라고 고려를 해볼 때 모델은 이상치 이미지를 잘 복원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숏컷은 사실은 학습을 하더라도 아이덴티컬 숏컷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없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쿼리 임베딩이 정상 데이터의 분포를 학습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실에 입각을 해서 어텐션 레이어의 아이덴티컬 숄트컷을 보완할 수 있는 멀티클래스 이상치 탐지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원래 디코더의 쿼리로는 사실 이 키와 유사한 값이 동일한 값이 사용이 되지만, 여기서는 이 쿼리 값을 아예 런어블 파라미터로 지정을 해서 쿼리 임베딩을 동일하게 학습을 하는 그 부분을 넣어가지고 아이덴티컬 숄트컷을 해결하고자 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유니파이드 케이스와 그 다음에 아이덴티컬 숄트컷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실험을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MLP 기반의 리컨스트럭션 베이스라인을 세퍼레이트 케이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학습을 하고 나서 유니파이드 케이스와 결과를 비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세퍼레이트 케이스는 하나의 클래스에 대한 데이터셋만으로 이제 어노말리 디텍션을 독립적인 모델을 학습한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어노말리 디텍션에서 이제 학습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살펴봤을 때 사실 오른쪽에 해당하는 세퍼레이트 케이스에서는 지속적인 로스 감소를 통해서 정상 데이터가 굉장히 잘 복원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동시에 그 테스트 데이터 셋에 대한 픽셀 AUROC와 그 다음에 이미지 AUROC가 잘 증가하는 것을 통해서 학습이 진행될수록 사실 이상치에 대해서는 리컨스트럭션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세퍼레이트 케이스에서는 MLP 리컨스트럭션 베이스 라인이 아이덴티컬 숄트컷 문제가 사실 크게 발생을 하지 않는데, 유니파이드 케이스에 대해서는 정상 데이터의 안에 여러 가지 클래스의 정상 분포가 존재하면서 정상 데이터의 분포가 매우 복잡해짐에 따라서 동일한 모델을 써도 세퍼레이트 케이스에서 발생하지 않았던 아이덴티컬 숄트컷 문제가 유니파이드 케이스에서는 발생을 한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세퍼레이트 케이스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던 아이덴티컬 숄트컷 문제를 해결해야 유니파이드 케이스에서 멀티클래스 어노말리 디텍션이 잘 이제 수행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컨스트럭션 베이스드 모델을 만약에 멀티클래스 어노말리 디텍션에서 사용을 한다면 이 아이덴티컬 숄트컷 문제를 해결하는 것 자체가 멀티클래스 어노말리 디텍션을 잘 수행하는 것과 동일한 문제 해결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유니파이드 케이스에서 얼마나 그 어노말리 디텍션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아이덴티컬 숄트컷을 잘 해결해야 하는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니에이디에 대해서 조금 오버뷰부터 살펴보면, 이 유니에이디는 왼쪽에 보이시는 모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리컨스트럭션 기반의 멀티클래스 이상치 탐지를 하는 통합 구조를 가지고 있고, 주황색에 해당하는 네이버 마스크드 인코더와 파란색에 해당하는 레이어 와이즈 쿼리 디코더 두 가지로 크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앞쪽에서 인트로덕션에서 말씀을 드렸던 요 네이버 마스크드 어텐션, 그리고 쿼리 임베딩, 그리고 피처 지터링, 이 세 가지 장치를 통해서 아이덴티컬 숄트컷을 잘 해결하는 부분을 이제 기존의 트랜스포머에 추가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네이버 마스크드 인코더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이버 마스크드 인코더는 이미지를 입력으로 받게 되면은 CNN으로 피처 토큰을 추출을 하고 나서 이 토큰에다가 지금 그림에서 보이시는 피처 지터링을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피처 지터링을 통해 도출된 펄터레이션을 이 CNN을 통해서 도출한 피처 토큰에다가 더하는 과정을 통해서 인풋을 구축을 하게 되고요. 이 인풋을 지금 네이버 마스크드 어텐션과 그 다음에 피드 포워드 넷에 차례대로 넣어서 최종적으로 이 네이버 마스크드 인코더 NME를 통해서
그 인풋으로부터 인코더 임베딩을 도출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장치인 피처 지터링에 대해서 살펴보면 일단은 이 피처 지터링을 더하는 그 피처 토큰을 도출하는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픽스드 프리트레인드 백본을 통해서 이미지가 인풋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 피처 토큰을 도출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프리트레인드 백본이라는 것은 이미지넷에서 사전 학습된 이피션트넷을 의미를 하고요. 이 프리트레인드 백본을 통해서 도출하는 피처 토큰은 이 백본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블록에서 도출된 피처 맵을 동일한 크기로 리사이즈를 하게 되고 이 동일한 크기로 리사이즈된 총 4개의 피처 맵을 채널 디멘전을 기준으로 컨캐티네이트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 피처 맵의 H와 W에 해당하는 차원과 그 다음에 4개의 채널을 합친 차원으로 그 피처 토큰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피처 토큰이 도출되고 나서는 이 연구에서는 이 모델이 디노이징 태스크로부터 정상 데이터의 분포를 학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도출된 피처 토큰에다가 펄터베이션을 추가해서 인풋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피처 토큰이 FTOK다 라고 보시면 이 FTOK의 스케일인 C와 채널 개수이거든요. 이 C와 그 다음에 노이즈 정도인 알파를 고려해서 지금 앞에서 보이시는 식에 따라서 정규 분포로부터 디스터번스를 샘플링하고 이 피처 토큰에 더하여서 인풋을 생성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피처 토큰을 먼저 도출을 하게 되고요. 이 피처 토큰에다가 채널을 기준으로 지금 스케일링을 한번 하고 노이즈 정도인 알파를 고려를 해서 이 값에 대해서 그 표준 편차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로 지금 고려를 하게 되고 평균 같은 경우에는 0으로 고려하는 정규 분포에 대해서 D에 해당하는 그 퍼터베이션을 샘플링해서 지금 피처 토큰에다가 더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인풋 처리가 완료가 되고 나면 결국은 앞쪽에서 네이버 마스크드 인코더의 인풋으로 넣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네이버 마스크드 인코더인 NME는 크게 네이버 마스크드 어텐션인 NMA와 그 다음에 피드 포워드 넷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네이버 마스크드 어텐션인 NMA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연구에서는 인풋을 복제하는 아이덴티컬 숄트컷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NMA를 제안했습니다. 이 NMA는 말 그대로 그 주변부에 해당하는 네이버를 마스킹해서 그 특정 영역의 네이버 토큰스를 마스킹을 해서 유사한 정보를 가진 주변 토큰의 정보를 가지고서 그대로 리컨스트럭션에 사용하는 부분을 방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리컨스트럭션 과정에서 특정 값을 복원을 할 때 그 복원해야 하는 값과 굉장히 유사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주변의 토큰이다 라고 가정을 했고 그 주변의 토큰 정보를 그대로 복제해서 만약에 리컨스트럭션을 한다 라고 하게 되면은 정보를 잘 어떤 피처를 추출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변의 정보를 복제해서 리컨스트럭션을 잘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주변의 정보를 복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주변의 정보에 해당하는 네이버 토큰을 아예 마스킹을 해서 어텐션 값을 계산한다 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주변 정보를 가지고서 특정 그 토큰을 그대로 복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이버 토큰을 마스킹을 해서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현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예를 들어 제가 이 별 위치에 해당하는 토큰에 대해서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한다라고 하면은 원래는 이 주변 부를 포함하는 모든 토큰에 대해서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별에 해당하는 바로 요
3x3에 해당하는 네이버의 정보는 0으로 마스킹을 해서 여기 회색 부분으로 처리를 한 다음에 이 이외의 정보들만 지금 사용을 해서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4x4에 그 인풋을 넣게 되면 이거를 쭉 플래튼해서 16x16의 어텐션 스코어 맵이 도출이 되게 될 텐데요. 이 과정에서 제가 이 6번째 토큰에 대한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한다라고 하면은 주변부에 해당하는 토큰에 대한 어텐션 스코어 값은 다 0으로 도출되고 나머지 스코어에 대해서만 이렇게 값이 산출이 돼서 어텐션 스코어로 반영이 되고 이제 뒷부분에서 이제 인코더의 인베딩을 도출하는데 활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이버 마스크드 어텐션은 결국에는 주변부의 정보를 그대로 복제해서 아이덴티컬 숄트컷을 학습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제안된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네이버 마스킹 어텐션과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로 구성이 되어 있는 네이버 마스크드 인코더를 통해서 인풋으로부터 이제 인풋 인베딩을 도출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 인풋 인베딩을 도출하게 나면은 결국엔 그 인코더의 인풋 인베딩을 디코더에서 인풋으로 받아서 인풋과 동일한 리컨스트럭션을 도출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 역할을 하는 이 디코더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트랜스포머에서 사용하는 디코더 구조는 레이어 와이즈 쿼리 디코더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앞쪽에서 저희가 살펴봤던 쿼리 인베딩이 아이덴티컬 숄트컷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을 해서 바닐러 트랜스포머와 다르게 모든 레이어에서 쿼리 인베딩을 수행할 수 있는 레이어 와이즈 쿼리 디코더, 즉 LQD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QD의 각 레이어는 일단 이 네이버 마스크드 어텐션, 앞쪽에서 설명드렸던 인코더에서 사용됐던 어텐션을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되고 피드포워드 넷도 함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달라지는 점이 있다면 바닐라 트랜스포머와 다르게 이렇게 쿼리 인베딩이 러너블 파라미터로 쿼리로 사용된다라는 점이 달라졌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LQD의 각 레이어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NMA를 통해서 러너블 쿼리 인베딩이 인코더의 인베딩과 결합된 후에 이전 레이어의 아웃풋과 다시 결합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쿼리 인베딩은 러너블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여기서 단독적으로 사용이 되고요. 이 각각의 레이어에서 이 쿼리 인베딩이 다 다르게 사용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키와 밸류는 인코더에서 도출된 인베딩을 그대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인코더의 인베딩과 그 다음에 쿼리 인베딩의 정보가 이 NMA를 통해서 한 번 융합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네이버 마스크드 어텐션에서는 이전 LQD 레이어의 아웃풋을 키와 밸류로 사용을 하게 되고 이 앞쪽에서 융합된 정보를 쿼리로 사용함으로써 다시 한번 LQD 이전 레이어의 아웃풋과 그 다음에 이번 레이어에서 도출된 정보를 융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총 이제 n번의 헤드에서 이렇게 디코딩이 진행이 되고 나면 마지막 레이어에서 도출된 아웃풋은 최종적으로 리니어 프로젝션을 통해서 지금 피처 토큰의 리컨스트럭션 결과인 리컨스트럭티드 토큰으로 최종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풋으로 들어갔던 CNN에서 프리트레인드 CNN에서 도출되었던 그 피처 토큰을 그대로 동일한 차원으로 복원한 리컨스트럭티드 토큰이 최종 아웃풋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인풋과 아웃풋을 유사하게 학습하는 것이 이 리컨스트럭션 베이스드 어노말리 디텍션 모델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제안한 유니AD도 실제 피처 토큰인 FORG와 모델이 복원한 토큰인 FREC의 MSE 로스를 기반으로 모델을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델 학습이 완료가 되면 실제 토큰인 FORG와 보건 토큰인 FREC의 L2놈을 통해서 어노말리 스코어 맵인 S를 계산을 하게 되고, 이 S는 인풋 차원과 동일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도출된 어노말리 스코어 맵인 S를 가지고서 에버리지 풀링과 맥스 풀링을 적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스칼라 값인 어노말리 스코어를 도출을 하게 되고요. 이 어노말리 스코어를 기반으로 하나의 이미지 자체가 이상 영역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로컬라이제이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노말리 스코어 맵을 원본 이미지 크기로 인터폴레이션을 해서 최종적으로 로컬라이제이션 결과를 도출을 하고, 이거를 기반으로 각 픽셀이 이상치인지 탐지하는 로컬라이제이션도 최종적으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UniAD라는 것을 이제 제안을 하게 됐고요. 이제 이 UniAD의 성능이 어떤지 평가한 실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총 두 가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일단 MVTech-AD와 10바텐을 기반으로 여러 개의 클래스에 대한 하나의 이상치 탐지 모델을 구축하는 유니파이드 케이스에서 모델을 평가를 했습니다. 이 MVTech-AD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 MVTech-AD 데이터셋은 총 15개의 클래스 각각에 대해서 이미지 이상치 탐지 데이터셋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각 데이터셋은 이미지와 픽셀에 대한 어노말리 레이블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MVTech-AD의 총 15개의 클래스에 해당하는 이미지, 정상 이미지를 가지고 한 번에 모델을 학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10파텐을 사용을 할 때는 10파텐이 총 10개의 클래스에 대한 이미지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many vs many 세팅으로 일부 5개의 클래스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가지고서 어노말리 디텍션은 유니파이드 케이스로 학습을 하게 되고요. 이 학습된 모델로 총 10개에 해당하는 이상치 탐지를 수행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트릭 같은 경우에는 어노말리 디텍션과 로컬라이제이션 각각에서 다 AUROC를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MVTech-AD에서 이미지에 대한 어노말리 디텍션을 한 결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오른쪽에 일단은 유니파이드 케이스에서 이 논문에서 제안한 UniAD가 어떻게 성능이 도출되었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 모델과 베이스라인의 디텍션 결과를 각각 도출하고 비교를 했고요. 총 15개의 카테고리의 데이터셋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각각의 카테고리별로 어떻게 이미지 이상치 탐지에 대한 결과가 도출이 되었는지 AUROC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영으로 나와 있는 성능 같은 경우에는 세퍼레이트 케이스, 즉 원래 기존의 이상치 탐지에서 진행을 하던 세퍼레이트 케이스 성능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베이스라인 같은 경우에는 회색으로 나와 있는 성능은 굉장히 좋고, 반면에 일부 카테고리에서는 이제 검은색으로 나와 있는 유니파이드 케이스에서는 성능이 좀 하락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제안 모델은 유니파이드와 그 다음에 세퍼레이트 케이스 모두에서 준수한 성능을 도출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유니파이드 케이스에서 진행을 하면은 베이스라인에서는 리컨스트럭션 베이스드 모델 자체에서 아이덴티컬 숄트컷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유니파이드 케이스 자체에서 성능이 굉장히 하락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로컬라이제이션 성능 또한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정성적으로 확인을 했을 때 이 제안하는 UniAD 모델이 총 4가지 어노말리 자체에서 정성적으로 어떻게 어노말리 이미지를
어노멀리 이미지를 복원하는지를 통해서 아이덴티컬 숄트컷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정성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왼쪽에 있는 것이 노멀 데이터이고, 두 번째에 있는 것이 어노멀리 데이터이고, 세 번째에 있는 것이 유니에이디가 이 어노멀리 이미지가 인풋으로 들어왔을 때 복원한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덴티컬 숄트컷이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상황에서는 이 어노멀리 데이터가 인풋으로 들어오더라도 노멀 데이터와 유사한 데이터를 복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유니에이디 같은 경우에는 총 4가지의 다양한 이제 종류의 어노멀리 이미지를 인풋으로 받았을 때 리컨스트럭션 상황에서는 노멀과 비슷한 데이터를 도출하는 것을 통해서 아이덴티컬 숄트컷이 발생하지 않고 정상 데이터의 분포를 반영해서 확실히 이미지를 복원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C파텐을 기본으로 어노멀리 디텍션을 수행한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왼쪽 컬럼에 나와 있는 노멀 인다이시스 같은 경우에는 10개의 클래스 중에서 어떤 클래스들을 정상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0개의 클래스에 대해서 5개의 클래스를 정상으로, 나머지 5개의 클래스는 이상치로 구성한 총 4개의 조합에 대해서 멀티클래스 이상치 탐지 성능을 도출하고 그 성능을 비교를 했습니다. 일단 이 연구에서 제안한 유니에이디가 모든 조합에서 월등하게 높은 성능을 도출을 했고요. 베이스라인 중에서 US와 FCDD는 사실 50%에 해당하는 50%와 유사한 성능을 도출을 했기 때문에 사실 유니파이드 케이스에서는 이상치 탐지 능력을 상실을 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멀티클래스 어노멀리 디텍션이 C파텐 데이터셋 자체에서는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탐지와 유사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 OOD 모델인 아웃라이어 익스포저에 해당하는 OE를 FCDD에 적용을 했을 때의 성능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성능을 세 번째 컬럼에서 보실 수 있고, 멀티클래스 이상치 탐지 성능이 기존의 FCDD를 사용했을 때보다는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을 했지만 제한 모델보다는 확실히 낮은 성능을 도출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지금 제안하는 유니에이디 모델이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트랜스포머 기반의 베이스라인들과도 성능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MVTech AD 데이터셋에 대해서 유니파이드 케이스와 세퍼레이트 케이스에서 제한 모델과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 기반의 베이스라인의 디텍션과 그 다음에 로컬라이제이션 성능을 도출 및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한 모델이 모든 케이스에서 좋은 성능을 도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유니파이드 케이스에서 베이스라인보다 매우 높은 성능을 도출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지금 마지막에 세 번째와 네 번째 컬럼에서 원 쿼리와 그 다음에 레이어 와이즈 쿼리를 각각 사용한 모델들을 확인하실 수 제한 모델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원 쿼리는 디코더의 첫 번째 레이어에만 쿼리 임베딩을 사용한 모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레이어 와이즈 쿼리는 이 모델에서 제안하고 있는 레이어 와이즈 쿼리 디코더, 즉 모든 레이어별로 쿼리 임베딩을 사용했다 라는 것을 사용한 모델이다 라는 것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능 결과를 통해서 러너블 쿼리 임베딩을 사용하지 않은 모든 베이스라인보다 유니파이드 케이스의 디텍션 및 로컬라이제이션의 성능이 낮은 것을 통해서 쿼리 임베딩이 어떻게 트랜스포머에서 아이덴티컬 숄트컷을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디코더의 첫 번째 레이어에서만 사용한 원 쿼리 임베딩보다는 모든 레이어에서 사용한 레이어 와이즈 쿼리 모델이 더 높은 성능을 도출하는 것을 통해서 레이어 와이즈 쿼리 임베딩 자체가 또 아이덴티컬 숄트컷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이블레이션 스터디에 대해서 살펴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델 컴포넌트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를 확인을 했는데요. MVTech AD를 기반으로 모델 컴포넌트의 효과를 검증을 했습니다. 일단 세 가지 결과를 통해서 레이어 와이즈 쿼리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확인했는데, 첫 번째 결과는 쿼리 인베딩을 사용하지 않은 가장 첫 번째 컬럼에 있는 위드아웃 쿼리 상황에서는 인코딩 인베딩을 디코더의 인풋으로 직접 사용하면 성능이 낮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두 번째 컬럼에 해당하는 원쿼리에 대해서는 디코더의 첫 번째 레이어에서만 쿼리 인베딩을 사용하게 되면은 쿼리 인베딩을 사용하지 않은 모델보다 성능이 크게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쿼리 인베딩 자체가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고, 마지막으로 디코더의 모든 레이어에서 쿼리 인베딩을 사용하게 되면 첫 번째 레이어에서만 사용한 모델보다 성능이 향상되기 때문에 레이어 와이즈 쿼리 인베딩을 디코더에서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디코더의 첫 번째 레이어에서만 쿼리 인베딩을 사용한 모델에다가 NMA와 필터 지터링을 각각 추가했을 때 성능이 크게 향상되는 것을 통해서 이 두 요소가 모두 유니파이드 케이스의 성능 향상에 도움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다만 이 부분에서 사실은 NMA와 필터 지터링인 FJ를 효과를 제대로 확인하려면 사실 이 모델에서 쓰고 있는 원쿼리가 아닌 레이어 와이즈 쿼리에다가 각 요소를 추가한 실험 결과와 비교를 해야 한다라고 하였는데, 이 부분이 사실 어펜딕스에서는 테이블에 추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하지만 메인 표에서 이러한 성능, 원쿼리를 사용한 성능을 이제 비교 부분으로 넣은 것을 보면 이 실험 레이어 와이즈 쿼리의 확실히 성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실험 자체에서는 사실 레이어 와이즈 쿼리에 비해서 NMA와 FJ 효과로 인한 성능 향상이 미비하기 때문에 원쿼리에다가 이것들을 추가해서 성능을 비교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레이어 넘버에 대해서도 에이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을 했는데, MVTech AD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인코더와 디코더의 레이어 개수의 영향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코더와 그 다음에 디코더의 레이어 개수 조합에서 제한 모델이 바닐라 트랜스포머보다 우수한 성능을 도출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더불어서 유니에이디의 인코더와 그 다음에 디코더의 레이어가 모두 4개일 때 디텍션과 로컬라이제이션에서 가장 우수한 성능을 도출하는 것을 통해서 각각 4개로 그 하이퍼 파라미터를 설정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네이버 마스크드 어텐션에 대해서도 에이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을 했는데, NMA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사이즈에 대한 탐색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장표에서 보여드렸던 그림에서 보여드렸던 예시 같은 경우에는 3x3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실험에서는 1x1부터 9x9까지 다양한 개수의 다양한 크기의 네이버 사이즈에 대해서 성능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1x1 크기에서는 성능이 가장 낮은 것을 통해서 일단 NMA를 사용하지 않게 되면 네이버 카피를 통해서 일부 이상치 데이터의 복원도 잘 진행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두 번째로는 7x7 크기에서는 가장 좋은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통해서 이 값을 하이퍼 파라미터로 설정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오른쪽 표에서는 인코더와 디코더의 다양한 위치에서 이 풀 어텐션 자체를 네이버 마스크드 어텐션으로 대체를 해서 성능을 도출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치에 NMA를 추가했을 때 성능이 좋은지 확인을 했고, 모든 어텐션 모듈을 NMA로 대체한 모델이 가장 좋은 성능을 도출을 한 것을 통해서 풀 어텐션이 확실히 정보 손실을 초래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처 지터링에 대해서도 에이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 피처 지터링 스케일인 알파가 20일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도출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 이것을 통해서 해당 값이 커지면 사실 노이즈가 많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성능 하락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피처 지터링 프로바빌리티에 대한 성능 값에 대해서도 이제 탐색을 진행을 했는데, 이
피처 지터링 프로바빌리티는 인풋 이미지 중에서 몇 퍼센트의 피처 지터링을 추가할 것인가에 대한 정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1일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도출한 것을 통해서 확실히 리컨스트럭션 태스크에다가 피처 지터링을 통해서 디노이징 태스크를 추가한 것이 성능 향상에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실험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고요. 오늘 소개드린 유니에이디라는 논문은 이제 멀티클래스 어노말리 디텍션이라는 새로운 태스크를 제안하고 이 제안한 태스크를 잘 수행할 수 있는 모델을 이제 추가적으로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추가적으로 제안하는 과정에서 유니파이드 케이스의 경우에서는 리컨스트럭션 베이스 모델들의 아이덴티컬 숄트컷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 아이덴티컬 숄트컷이 발생하는 정도가 가장 적은 트랜스포머를 이제 베이스 모델로 백본 모델로 사용하는 그런 모델을 제안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